이영애의 금쪽 상담소 오늘도 문을 엽니다. 열려라 오늘 고객님은 누구시죠? 자, 이번 고객님은 말이죠. 네. 센 언니로 알려져 있는데, 아, 센 언니? 네, 근데 굉장히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떨린다고 합니다. 네. 자, 고객님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기대됐어요. 눈물이 멈추질 않아 너의 모습 볼 수도 없게 캐모마일 차입니다. 티를 드려요. 그럼요. 아, 역시 고급지네요. 아유, 원하시면 네. 언제든지 얘기해주세요. 아, 캐모마일 티. 캐모마일 좋죠. 캐모마일 좋아. 안정이 좋습니다. 인영 씨, 저희 금쪽 상담소 오신 소감. 아, 일단, 네, 오은영 그 박사님은 사실 한번 만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좀 속 깊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는 되게 많이 했는데 또 어제 되니까 걱정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네. 안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야, 근데 갈등이 좀 많으시죠? 네, 너무 갈등이, 네. 그 내적 갈등이 엄청 생기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죠. 오 박사님 상담 전에 제가 또 돈이 패치를 살짝 준비를 했어요. 전문가 가기 전에 아, 좀 고쳐야 고쳐야 돼. 맞춰야죠. 예, 예. 바로 하고 싶대요. 바로 하고 싶대요. 상담이 바로 쉬운 분이 아닙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조금 걸립니다, 예. 까지 좀 거쳐야 돼요. 예. 네네네. 유독 서인영 씨는 불화설, 네. 태도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네. 그죠? 그래서 한참 잘 나갈 때 인사 안 한다. 인사 안 한다요? 네, 인사를 제가요? 안 한다. 아니면 누가 인사 안 해서 군기를 잡는다? 둘 다. 지금. 그런 얘기들이 막 돌아서 사실입니까?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다. 네, 그건 절대 아니에요. 말할 수 있어요. 이건 루머다, 그냥. 예, 예. 그거는 뭐 사실 이제 말하기도 사실 귀찮아요. 아, 예, 좀 입 아프고. 자 그렇다면 요 얘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시랑은 몸싸움 직전까지 갔다. 그러니까 몇 살까지는 잡았다. 이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제시가 17살 때 알았어요. 그래서 어느 모 형님 방송에서 이제 저희가 아는 장난을 예, 친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친하기 때문에 그런 장난도 막 친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전에는 아무 또 그게 없다가 이제 제시 씨가 너무 잘 되니까 또 옛날 걸 또 끌어와가지고 뭘 이렇게 뭐 끼워 맞추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한 지금 이제 좀 있으면 20년째 방송을 하는데 지겨워요. 이제 말하기도. 사실 우리 인형이 되게 오랜만에 보는데 뭔가 오늘 좀 기존의 방송과는 다르게 약간 진짜 약간 늙어 보인다고? 아니 그거는 뭐 약간 좀 긴장되어 보이는 느낌도 있고. 이제 말하기도 사실 귀찮아요. 방송을 하는데 끼워 맞추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좀 여기 자리에 앉으니까 조금 떨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긴장돼요. 뭔가 왜냐면 정말 내 속 깊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우리 오늘 그 인형양의 진짜 고민이 뭡니까? 제 고민이요. 2명의 서인영이 있어요. 네. 이게 대중들이 아는 서인영과 집에 혼자 있을 때 저만의 서인영이 있어서 사실 좀 헷갈려요. 어떤 게 진짜 나인지. 들어볼까요? 네. 밖에서의 서인영. 네. 어떤 서인영입니까? 저를 세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근데 많은 분들이 센 언니 이렇게 알고 있고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 우는 거 싫고요. 부모님 앞에서 우는 것도 싫고요. 밝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제 마음이고요. 집에서는 되게 좀 극단적이에요.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미드를 보면서 말을 안 하고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이렇게 막 조명에 되게 항상. 화려한 조명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이제 밖에서. 네, 그 밖에서의 조명을 이 받으면서 서인영. 좀 즐기고 집에 있을 때는 좀 우울함을 좀 즐기는 거고. 아니 근데 보통 이게 밖에서 하는 모습과 대체로 좀 집에 있는 모습 좀 다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밖에 나가면 막 밝게 있잖아요. 완전 그리고 극과 극의 목소리. 네, 들어올 때 정말 미칠 것 같이 외로움이 막 몰려올 때가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다르지? 그거를 너무 고민으로까지 되니까. 네. 전 욕을 되게 많이 먹었었어요. 맞아. 네. 뭐 너를 원해 곡 나왔을 때도 약간 노출증이라는 뭐 약간 이렇게 욕도 많이 먹고 그때
이제 욕도 먹어봤고 막 바가지 군단이 생기면서 막 여자분들 소리 지르고 모든 분들이 막 그렇게 환호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데 아 나중에 저러다가 또 나를 되게 욕하겠지. 맞아, 저 힘. 그러면서 사실 행사하다가 운 적 되게 많아요. 제가 18살 때부터 쉰 적이 없어서요. 하루에 2시간 자고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루에 2시간만 주무시고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왜 그러셨어요? 그때는 또 저는 팀이라는 그 바운더리 안에 있잖아요. 네네. 또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렇게 했는데 또 잘 됐고 그걸 또 이어주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꼬리를 물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정차를 모르는 달리는 열정이 네네네. 있었군요. 네네. 그렇게 몇 년을 달린 거예요, 그럼? 17년은 그렇고. 17년 동안. 16년, 17년. 그러니까 그때 완전히 우결부터 그래서 뭐 원모 타임부터 해서 그 뒤로 쭉. 네, 근데 그전에도 뭐 네가 참 좋아. 아, 네가 네, 그것도 행사가 되게 많았어요. 한동안 좀 방송 활동이 뜸하셨죠? 네, 한 2년? 2년 쉰 것 같아요.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사실은 그렇게 쉬어보고 싶었어요. 그냥 캄캄한 방에 그냥 내가 살아있지 않은 것처럼 쉬고 싶었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정신과 몸도 스위치를 딱 끈 상태. 네. 그 상태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했죠. 2년간. 네. 너무 쉼 없이, 네. 너무 휴식 없이, 또 충분한 수면이 없이 과도하게 업무를 하거나 스케줄을 네. 감당하다 보면 꼭 탈이 나요. 스트레스를 감당해내는 그 수준이 네. 잠수교라고 치면 물이 찰랑찰랑한 거죠. 네. 그러니까 약간 작은 자극이 하나만 딱 떨어져도 네. 견뎌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도 저는 있었을 법해요. 저는 근데 그래도 꽤 오래 버틴 것 같아요. 그 우결할 때가 시작하면서 계속 간당간당했던 것 같은데. 뭐 물론 이렇게 여기 계신 분이 다 그렇지만 네. 얼굴을 이렇게 대중 앞에 이렇게 드러내놓고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네네. 그거 어떻게 보면 또 대중들이 좋아해 주는 것이 그게 이제 이 직업을 이어가는 생명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중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도 사실은 감당을 해야 되는 몫이라고 생각은 해요. 네. 근데 왜 유독 사실이 아닌 루머가 많았을까요? 그건 네. 좀 굉장히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네. 궁금해요. 네네. 그렇네. 왜 그럴까? 저도 그런 게,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투나 이런 게 되게 윤지 씨처럼 여성스럽거나 그러지 못해요. 조금 오해의 그 소지는 좀 주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슈가 필요하잖아요, 항상. 꼭 어느 프로그램에 나가서 그 이슈몰이를 할 때 그렇게 또 되더라고요. 네. 제가 한 3년 전, 2년 전? 제주도에서 농사를 짓는 프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인영 씨가 별을 뺐어야 되는데 추수 기간이라 그리고 거기 또 한 명 이제 최찬 씨가 막 장난한다고 막 별을 막 이렇게 막 하니까 막 그게 막 엄청 날렸어요. 근데 저도 이제 처음 보고 TV에서 그런 약간 센 언니 느낌이니까 그때 야 이러는 거여서 어떡하지? 했더니 야 너 나와 내가 할게. 그랬더니 언니가 별을 딱 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세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그냥 와서 묵묵하게 별을 계속 빼는. 내가 가지고 야 이 언니가 웬만한 콤바인보다 더 잘한다. 그래가지고 저도 놀랬고. 그러니까 저 성격이 급해요. 그러니까 뭔가 할 일이 있으면 빨리빨리 해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처음에 그 야 이것 때문에 뒤를 보면은 너무 그냥 진짜 너무 나이스하잖아요. 근데 딱 거기만 보면은 뭐야. 두둥. 그렇게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래요. 야! 이래놓고. 이건 취임새. 내가 할게. 이렇게 되면 그거야. 야! 이거만 딱 본 사람은 어머, 그렇지. 그러면 이제 예고편에 그것만 나간다고. 맞아. 확인형만 또 폭발 이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 근데 예고편 완전 전용이에요. 맞아. 그죠? 그리고 뭘 쓸지 알아요. 근데 그런 거좀 해줘야 돼. 근데 제가 봤을 땐 본인이 그거를 값은 해야죠. 그러니까. 편집점을 잘 잡더라고. 또 저를 쓰는 이유가 있잖아요. 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뭐 야! 뭐 이렇게 네. 하기도 하는데 이건 좀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면 네. 가끔 욱하세요? 저요? 뭐 사람은 다 욱하지 않나요?
다 그렇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진짜 우도 안 해요? 네. 아니 저는 욱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욱하는 걸 정말 많이 봤거든요. 제가 무한도전 때. 네. 네. 아니에요. 글쎄요. 뭐 욱하는 사람도 많지만 네, 다, 저는 다 욱한 것 같아요. 네, 그러세요? 욱하는 게 있죠. 네.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욱한다는 정말 좀 게? 배신감을 느끼거나 좀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또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이렇게 쇼핑을 하면 친구들 것도 막 사주고 그랬었어요. 같이 쇼핑하자 이러면서 누가 없으면 못 살았어요, 옆에. 그러면 나중에 지가 뭔데, 지가 잘났다고 저런. 이러고 또 남자들 만난다고 하면 이제 뭐 소개팅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릴 때니까, 20 초반 때니까. 그럼 집에서 싹 갈아입고 가요. 누가? 친구들이. 친구가?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귀여웠어요. 인용 씨 걸로. 네, 제 걸로. 제 백도 들고 가고. 근데 다시 오진 않아요. 그게 무슨 말? 이게 말이 안 되지. 그 이런 거죠. 이거 안 해요, 이런 거? 친한 친구들이 집에 늘 일상 같이 빌려주죠, 사는 것처럼 빌려주죠. 집에 와서 많이 지내고 네. 쇼핑을 가도 같이 가서 혼자 사기 뭐 하니까 친구가 좀 하나지. 사주는데 그 친구는 또 나중에 간혹은 또 네, 그게 또 뭐라 안 좋아 하고 보이는 거죠. 왜 지가 뭔데 내거 사줘? 네. 뭐 이렇게 네. 뭐 돈 많다고 돈 자랑이야? 뭐 이렇게 하는 네, 거고. 그죠. 선생님 저 쳐다보고 그러지 마세요. 잠깐 갈아입는데 이제 백을 그게 나 매야 될 것 같아. 다시 백좀 돌려줘야지. 잊어버렸어. 뭔 소리? 이렇게 한 적도 되게 많았고. 아니 그게 말이 돼. 여자한테 백을 가져갔다도 안 주는 건 내 심장을 갖고 갔다 다시 안 눌러준 거야. 아니 근데 그러고 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상처는 이거는 그냥 어릴 때 뭐 이런 추억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추억이라고요? 추억은 아니야. 어릴 때 그냥 약간 그냥 있었던 해프닝? 안 좋은 조금은 상처받은 추억이죠. 그렇다고 생각하면 또 제가 또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사실 어릴 때는 제가 벌었었으니까 당연히 그쵸. 친구들보다 맞아요. 먼저 그럴 수 벌었으니까 있죠. 제가 내는 건 네.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도. 당연한 건 또 아니죠. 근데 이제 친구들은 당연히 제가 내는 걸로 생각을 하죠. 이거까진 좋은데 제가 술값을 내달라고 새벽에 연락이 와서 술값을 내주러 갔는데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옆에서 제 욕을 하고 있었대요. 예? 뭐라고? 술값 내주러 온 얻어먹은 사람이 여기 친구가? 앉아있고 저는 술값 내주러 이제 여기 앉았고 그 옆에서 제 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 너무 뻔뻔하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나중에 들었죠, 누구한테. 그러고 나서도 넌 그러고 친구하니? 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 사람한테 듣기 전까지는 잘 안 믿어요. 그 친구한테 말했어요. 이런 얘기가 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걔는 너 욕 안 했대? 이렇게 해서 그게 제일 오래된 친구여서 네, 중학교 때부터 제일 가장 제가 친구가 많이 없어요. 많이 이렇게 안 만들고 제 생각엔. 근데 이제 그게 되게 많이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매우 큰 상처였겠어요. 그래요? 네, 그럴 그럼요. 만한가요? 그럼요. 저는 큰 상처. 아니 그 얘기 듣고 뭐라고 안 했어요? 네, 끊자 그러고 끊었어요. 안 보려고 마음을 먹었고 이제 진짜 끝이다. 친구를 더 이상 안 만들게 되고. 그래서 어떨 땐 커피 마실 친구도 잘 없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은. 외로우시군요. 네, 씨가. 네. 네. 제가 조금 근데 이 점도 제가 생각했었어요. 이런 일을 겪어서라고 해서 친구를 못 만드는 게 내가 모난 건가? 좀. 아니 근데 그 일은 인형 씨 큰일이에요. 그럼요. 큰 사건이었던 거예요. 여기 어떤 누구도 그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머리 아파. 조금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네. 뭐 물론 세상에는 다 선량하고 좋은 사람만 있는 거는 아닌데요. 왜 인형 씨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었을까요? 그건 제 책임도 있지 않을까요? 어떤 면에서요? 어떤 면에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일단 외로움을 타고 또 그 친구들이 그런 거를 좀 제가 바보는 아니니까 알고는 있을 거 아니에요?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라 알고 있었는데 어쩌면 그냥 친구들이 내가 필요해서 그냥 옆에 있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긴 하죠. 아니 아주 나쁘게 표현을 하면요. 이건 정말 나쁜 표현인데요. 그 가장 친했다고 생각했던 그 친구들 네. 그 인형 씨를 호구로 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지 않나요? 제가 이건 정말 궁금해서 그냥 네. 확인해보고 네네.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예를 들어, 이건 예를 든 거예요. 친구가 만약에 춘향이라고 합시다. 네. 그러면 춘향아, 너도 사.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말하면 네. 인영 씨는 너무나 좋은 뜻이었던 거예요. 네. 내가 내 것만 네, 사는 네. 건 미안하니까 너 네. 것도 사. 네. 그래서 야, 너도 사. 네. 이렇게 했는데 네. 그 춘향이는 지가 뭔데 돈을 갖고 나한테 그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 다시 생기면 네. 이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오해를 받는다면 네. 인영 씨 자신을 위해서 조금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바뀌려면 뭐가 문제였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상황은 뭐가 문제였습니까? 문제점이요? 네. 말투요. 말투. 네. 네. 다른 점 또 있어요.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 친구한테 야, 너도 하나 골라. 신상 골라. 괜찮아. 아, 그건 아니었어요. 약간 또 또 방송하시니까요. 여 박사님이 연기를 잘하세요. 너도 사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저는 너도 근데 사? 친구들한테 좀 더 그거보다는 좀 조율성이 있는 것 같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 이쁘겠다. 이거 사. 문제 많네. 잘못한 건 없으십니다. 네. 문제는 많습니다. 자, 이 문제 좀 찾아봅시다. 나 못해? 구체적으로 알지 그러니까. 못하면 또. 똑같은 패턴을 또 겪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인영 씨는 본인은 좋은 뜻이었어요. 그러나 또 비슷한 오해를 또 받습니다. 네, 맞아요. 자, 또 이거는 치우고. 문제 많은 겁니다. 자, 얘기해 봅시다. 네. 나 이제 약간 왔어? 이거 쌤 깜짝 놀랄 걸 내가 얘기하면 뭔데요? 얘기해 보세요. 뭘까? 친구의 의견을 안 물어봐요. 그러면 그 다음에요. 마음에 안 들면 바꿔. 하거나, 바꿔 이러면, 아니, 뭐 딴 거 마음에 드는 거 있어? 빨리 봐봐. 빨리 봐봐. 이렇게 하는 거요. 그다 문제죠. 다 문제예요? 네. 자, 나 이거를 어떡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의도는 좋으나 네. 일방적 소통이라고 하죠. 일방적인 거죠. 저 고급지게 저런 표현. 미안하다. 레벨이랑 딱 맞아. 아유. 일방적 소통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선이라도 친구한테 물어보는 과정은 필요한 거예요. 야, 내 거만 살렸는지 좀 미안해서. 근데 내가 너 하나 사주고 싶은데 괜찮겠어? 라고 물어봤어야 네. 되는 거거든. 그럼 친구가 나 됐어. 그러면 그래?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그럼 고맙지. 난 사주고 그러면 싶은데 그냥 예의상 싫다 그러면 어떻게? 난 사주고 싶은데요. 저 추가. 네네.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바꿔 한다고 추가로 이거는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 그 말 들으니까 더 기분이 나빠. 진짜. 네, 이미 사람들 앞에서 지금 내 의견도 안 물어보고 이미 그것도 기분이 나쁜데 그 뒤에 거는 이제 더 말을 더 할수록 기분이 더 나빠져.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구나. 그 생각을 안 해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왜냐면 누구한테 받아본 적이 없어요. 받아본 적이 없고 저만 줘봤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제가 돈 냈는데.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선의도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 받아들일지를 물어봐야 돼요. 내가 오늘 같이 내줄까? 그러면 친구가 고맙지. 그러면 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물어보지 않고 한꺼번에 2명이요? 내버리면 인영 씨가 한 거는 난 굉장히 또 민망할까봐 그랬는데. 그렇죠. 이런 마음도 또 있었던 거죠. 인영 씨 민망할까 봐 빨리 입장에서는. 하고 민망할까봐. 그러니까 서로 굉장히 다른 생각들하고 다른 마음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상대방과 완전히 너무 달라. 쌍방 소통을 하면서 확인하고 물어보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인영 씨가 대부분의 사람하고 그 소통하는 게 서툰 것 같아요. 제가 맞아요. 보니까. 네, 맞아요. 네.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소통하는 게 서툴러서 좀 새 네. 친구 만나도 좀 뭔가 확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하면 네, 그 다음에는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야, 이거 진짜 생각도 못했어요, 진짜. 그죠? 나도 생각도 못했어. 완전 좋은 거 얻어. 성인영 씨 마음이 진짜로 좀 나도 뭐지 몰랐는데 진짜로 좋은 거 배워가. 잘 되고 나면은 베풀고 싶잖아요. 내가 선물해주는 내 마음을 먼저 생각했지. 받는 사람 마음을 생각했구나. 일방적인 선의는 누군가에는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아까 벼베는 얘기 그 프로그램도 그분은
아니 왜 내가 잘하고 있는데 그리고 아니 근데 그 개그로 받아들였어요. 아니, 그래, 네, 다행인 그건 다행이에요. 거지. 이걸 배고 있는 거를 나는 나 분량도 좀 나와야 되고 방송 이걸 계속 배야지 분량도 나오는 건데 혹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왜 잘 안 돼? 그럼 내가 조금 도와줄까? 라든가 그러면 상대방이 아니요 제가 할게요. 그러면 그래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왜 잘 안 돼? 이거는 방송은 안 되겠다. 좀 아니, 그러니까 재미는- 대화의 그러니까 일반 보통의 얘기를 하는 거지. 일반적이지. 아니, 방송 분량 뽑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야. 방송 뽑자는 게 아니야. 왔다 갔다 해요. 아니. 방송인 서인영하고 사람 서인영이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 하는 게 맞을 맞죠. 왜냐하면 원래 인영 씨의 모습이 생활 속에서 나오는 거, 친구 관계도 나오는 거고 방송에서도 대본대로만 움직이지 않으면 곳곳에서 그 모습이 나오는 거죠. 원래 모습이니까. 진짜 이번에는 인영 씨 내가 퀴즈 하나 낼게요. 퀴즈요. 인영 씨가 어느 레스토랑에 갔어요. 식당에 갔어요. 네. 어머 윤지 씨가 어떤 분하고 와서 식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고서는 인영 씨가 윤지 씨 식사값을 다 계산하고 갔어요. 당연히 해야죠. 거봐. 안 되지, 안 되는 거야. 아니, 안 되는 거지. 지금 당연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는 윤지 씨가 누구한테 감사하다고 식사를 사는 자리. 그러니까요. 제가 딱 그 생각이 났어요. 내가 지금 오늘 꼭 되게 중요한 자리였어. 자리인데. 그러면 그러네. 마음은 고맙지만 그 배려는 고맙지만 난처해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방적 소통의 대표적인 예예요. 봐봐, 아까 식사값 내주고 싶잖아, 아까. 그죠? 네, 내주고. 카드가 막 나가잖아, 카드 이렇게. 야, 그러면 이게 모든 선의가 다 선의가 안 될 아니구나. 때가 있네요. 네. 그렇죠. 근데 또 이분은 억울해. 그렇지. 아니, 지금 안 억울해요. 억울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억울할 수도 있어. 만약에 이제 이거는 설정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서 이제 누가 윤지가 그러는데 인영 언니가 밥값 내주고 갔다며? 그럼 그랬더니 윤지가 그때 되게 난처했다고 그러던데 언니 왜 그랬어?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 남 통해서 듣는 거 너무 싫어. 그렇죠. 그런데 집에 가서 세상 살기 어렵다. 그 비싼 밥값까지 내줬더니. 나 지금 그 마음은 커녕. 근데 사실은 상황이 내막이 그런 내막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걸 고려 안 하는 거야. 지금 못 이걸 하는 거야. 38에 배우냐. 큰일이다. 아니에요. 갈 길이 뭐네요, 선생님. 아니 지금 배우면 돼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요? 그럼요. 어떤 걸 아시겠죠? 이제 일방적 소통이 어떤 건지는 이제 아시겠죠? 네, 약간 돈은 많이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 목사님이 실컷 얘기했는데 기껏 한다는 얘기가 이제 이제 돈을 많이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장난치고요. 아니, 진짜 너무 많이 배워가요. 나 정말.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제대로 상담을 받아본 적이 많이 없어요. 많이 없는 게 아니라 없어요. 없어요. 사실 상담 받으라고 하셨는데 안 했거든요. 근데 저렇게 성격과 이렇게 일방적인 소통을 하게 된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시기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성격은 이제 사실은 타고난 것과 길러지는 것의 합이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굳이 비중을 놓고 보자면 길러지는 쪽에 훨씬 더 비중을 많이 둡니다. 네. 성격이. 네. 타고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성장 과정 중에 특히 의미 있는 중요한 사람 가장 대표적인 게 부모겠죠. 네. 이 부모 내지는 중요한 사람과 어떤 일을 경험하고 그 경험이 이 사람의 뇌와 기억과 마음에 어떻게 자리를 잡느냐 굉장히 중요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럼 인영 씨 어린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인영 씨 어린 시절 좀 어땠는지 들어봅시다. 저는 어렸을 때 일단 엄마 아빠가 좀 무섭다고 느낀 것 같아요.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좀 올바른 아이가 돼야 한다. 만약에 말을 안 듣거나 부모님 눈에 차지 않는 행동을 하면 그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많이 혼나요. 그것만 생각해도 약간 소름 끼칠 정도로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아빠는 되게 그냥 그 존재만으로 좀 되게 무서웠고요. 많이 혼내시진 않았는데 아빠는 한 번씩 혼내시면 진짜 종아리 걷어해서 커튼 봉으로 맞은 적도 있고
엄마도 엄청 혼내실 때는 제가 한번 어렸을 때 친구들과 함께 세탈을 한번 했어요. 새벽 탈출. 새벽 탈출. 잠깐 나갔다 오는 거예요. 예, 한번 그 구경하고 새벽. 근데 들어왔는데 엄마가 제가 사랑하는 신상 아가로 이제 그 힐로 등짝 머리 스매싱 많이 당했죠. 엄마 아버지는 그러니까 좀 크게 혼내야 이때 잡아야 다시는 안 그런다. 약간 이런 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정신을 예. 갖다 차린다. 예. 뜯어 고쳐줘야 된다. 네, 그리고 때려서라도. 심지어 같이 세탈한 친구 있잖아요. 다시는 인형이랑 놀지 마. 그렇게 해서 거의 약간 왕따처럼 지냈어요. 보통 평상시에는 네. 어머니랑 이렇게 좀 대화를 하고 주고받고 그런 게 가능하셨어요? 그런 거 많이 아니요, 하셨어요? 그런 거 이렇게 딱 보니까 어. 대화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우리 딸 요즘엔 어땠어? 어떤 게 힘들었어? 그랬구나. 막 이런 거는 별로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약간 통보식으로 많이 하셨었고. 그럼 이제 부모님이 나를 좀 그래도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낄 때는 어떨 때 그렇게 느끼셨어요? 그거는 솔직히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군요. 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 전화기를 봤을 때 친구들, 이모들이랑 나눈 대화와 저의 방송 사진을 이모들이 보내줬을 때 너무 고맙다. 엄마가 이랬었구나. 그러니까 표현을 진짜 안 하셨던 거구나. 사실은 제가 진짜 우울할 때 엄마한테 이런 적도 있어요. 엄마 진짜 나 사랑해? 라고 물어본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서인영 씨 엄청 잘 됐을 때도 칭찬 안 해주셨어요? 그냥 가끔은 이랬죠. 뭐 자랑스러워 하시고 너무 자랑스럽다 우리 딸 이렇게. 나 오늘 울기 싫은데 어떡하지? 제가 아직 마음의 정리가 많이 안 돼가 좀 휴지 좀 주세요. 밑에 있어. 네, 나이가 몇 살이든 부모를 떠나보내는 건 너무 슬픈 일이죠. 눈물이 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언제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이요? 한 2달. 얼마 안 되셨군요. 네. 음. 아직은 애도 반응이 아주 많은 애도하는 시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제 정신 상태가 그러니까 좀 많이 힘들었었고 좀 괜찮아지려고 했을 때 갑자기 그냥 엄마한테 전화해서 그랬어요. 엄마 내가 이제까지 우울하게 있어서 너무너무 미안해. 엄마한테 나 이제 너무 잘할 거야. 잘할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엄마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미안해 라고 하면 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또 엄마는 원래 엄마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날은 그냥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알면 됐다. 이렇게 좋은 말로 알면 됐어 우리 딸 이렇게 한 다음에 한 3일 뒤에 돌아가셨는데 다 이렇게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다 못해드린 게 다 마음이 네, 맞아요. 걸리고 후회가 많아요. 네 후회되는 게 어찌 한두 가지겠습니까? 네. 인영 씨 어머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래도 마음에서 제일 좀 후회되고 마음에 걸리고 좀 그런 게 있으세요? 엄마한테 그냥 엄마가 좀 그 전조 증상이 조금은 계셨거든요. 아프다고 하셨을 때 좀 가볼 걸. 그냥 또 자식이 가는 거랑 틀리잖아요. 그거를
자면서 이제 그게 오신 건데 내 영생에 오신 건데 네. 그냥 그게 마지막이었다는 거 인사를 못한 게. 아, 그때- 마지막 모습을 못 보셨군요. 네. 생 마음에 한으로 남으시겠어요. 네. 사실은 방송을 요즘 되게 열심히 하는데요. 이것조차도 사실 엄마가 그걸 원하셨던 길이기 때문에 되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거 하나로 좀 버티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인영 씨가 아직 마음이 어머니 여의고 아직 많이 슬플 그런 네. 시기입니다. 네. 정말 충분히 이해가 되고, 네. 네, 우리 나래 씨도 부모님을 좀, 네. 아버님을 먼저 떠나보냈던가요? 네. 그 얘기 들으면서도 저도 진짜 안 울려고 노력했는데 마지막으로 그걸 못 지켰다는 거. 뭐, 그렇게 가실 줄 알았으면 그날 그냥 좋게 인사할 걸. 그냥 저는 그냥 일주일 중에 평범한 하루였거든요. 근데 그게 맞아요. 마지막인지 모르니까 맞아요. 그냥 또 그냥 아빠가 그냥 그런 소리 하나 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미리 알았더라면 조금 덜 후회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사람 일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아 진짜 정말 이 생각도 했어요. 이게 정말 꿈이라면 꿈이어도 절대 손을 놓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다 태어날 때와 죽을 때를 우리가 결정을 못 합니다. 네. 다만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린 최선을 다할 뿐 네. 어떻게 삶과 죽음을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을 있을 때 그냥 한 번이라도 눈 맞추고 또 힘들어할 때 한 번 더 위로해주고 네. 또 기쁨도 같이 나누고 조금 더 잘 지내보려고 노력하고 네. 그걸 기억을 좀 잘 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우리 인영 씨가 그렇게 마음이 힘드셨군요. 네. 근데 이제 돌아가신 어머니 이야기를 좀 해서 그렇긴 네, 하지만 인영 씨 어머님도 인영 씨를 사랑하셨지만 일방적인 소통을 하셨던 것 네,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 오늘 들어보니까. 네, 근데 이게 나의 부모가 나를 어떻게 키웠느냐가 내가 어른이 된 이후에도 또는 부모가 된 다음에도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나의 자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네. 그래서 양육 방식은 대물림 된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나 내가 대인관계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면 반드시 나와 가장 소중한 나의 부모와의 관계를 반드시 되짚어 봐야 돼요. 우리 인영 씨가 쭉 성장하면서 어머니도 인영 씨를 사랑하시고 아버님도 사랑하셨지만 네. 이 두 분의 특성은 언제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해 주는 데는 굉장히 네. 아주 강조를 하셨지만 네. 중간 단계에서 생각이나 마음을 소통을 많이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특히 마음을 소통을 많이 안 하면요. 네. 아이들은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네. 어느 정도의 강도로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는지를 잘 못 배워요. 아.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0을 안정된 상태라고 보고 만약에 10을 그 감정의 가장 최고조라고 보면 어떤 감정이 한 3만큼 들어야 돼요. 네. 그러면 2나 3만큼 표현을 하면 되는데 요걸 많이 못 배운 사람은 네. 갑자기 꾹 참았다가 어느 순간 네. 9나 10으로 확 표현을 해요. 네. 네. 이게 욱한다고 오해를 받는 것들이에요. 네. 네. 근데 사실은 당사자는 그 감정이 정당하죠. 근데 그거를 9나 10으로 표현하면 그 감정이 정당해도 상대로부터 조금 또 그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네.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사회적 동물이고 다른 네. 사람과 서로 소통하고 살아야 되고 네. 잘 지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 이거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동생한테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동생한테 정말 엄마처럼 잘해주고 싶거든요.
이제까지 좀 부족한 언니였던 것 같아서 요즘에 책임감이 더 들고 있는데 그 소통 방식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요, 물어보면 의외로 대답을 잘 해줍니다. 그러니까 물어보지 않고 내가 결정할 게 아니고요. 물어보시면 돼요. 언제나. 어떻게 지내? 잘 지낸다고 하면 다행이네. 근데 너 잘 못 지내지? 이건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렇게는 안 써요. 그렇게는 안 해요. 근데 예를 든 거예요. 잘 지내?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 응, 이러죠. 그렇죠. 그 방금은 뭐가 다른 거야? 아, 그런가? 그래서 동생한테 언제나 네. 안부를 물어보고 생각을 물어보고 네. 감정을 물어보고 네. 어떤 것을 나한테 원하는지 요즘에 뭐, 물어보고. 네, 좀 뭐, 어려운 거 있어? 그렇죠. 할 수 있어요. 어려운 거입니다. 있어? 이러면서 카드를 줘. 아니, 그러면 좀 더 들어봐야지. 좀 더. 그렇죠. 뭘 사달라고 하는 몇 분 정도를 들어야 될까요? 왜? 궁금해서 그래. 진짜 궁금한 거야, 이거. 네. 몇 분 정해줘야 돼요. 네, 몇 분은 없고요. 대답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네. 그리고 어떨 때는 동생이요. 생각하고 말해줄게 그러거든요. 네. 그리고 한참 동안 말 안 하기도 해요.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너무 답답하잖아요. 근데 인영 씨가 답답한 거고요. 네. 상대방은 뭐 아직 그 대답을 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거죠. 아, 기다려야 돼요, 네, 무작정? 기다려야죠. 왜냐하면 생각해보고 필요하면 말해줄게 했는데 말을 안 하는 거는 네. 필요치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아, 그럼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궁금한데. 네. 귀여워요. 근데 너무 궁금하면 또 물어볼 수는 있어요. 내가 네. 지난번에 물어봤는데 생각해봤어? 대답은 언제 해줄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선생님 말투 따라할래요. 아, 네. 따라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훨씬 네. 일방이 아닌 쌍방 소통을 하게 돼서요. 네. 훨씬 더 오해를 줄이고 네. 훨씬 더 잘해 나갈 수가 있어요. 네. 네. 좀 시원하다. 오늘 집과 밖이 너무 다른 나가 있어요. 이렇게 네. 고민을 들고 오셨던 우리 서인영 씨. 네. 서인영 씨한테 이렇게 뿌려주실 은영 매직은 무엇인가요? 자, 인영 씨에게 드리는 은영 매직은요. 네. 욱할 때 또는 갑자기 이렇게 확 감정을 표현할 때 네. 잠깐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요? 잠깐 멈춰보는 거죠. 이게 참는 거하고 좀 달라요. 억지로 누르고 참으라는 게 아니고요. 잠깐 시간을 두는 거예요. 네. 팔짱 풀어야지. 야, 팔짱 풀어야지. 아니, 그래도 어디로 약간 이건 좀. 그럼 이렇게 서서 해? 이거 웃기지 않아? 아, 팔짱 끼는 건 안 되나요? 근데 약간 이렇게 하자,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는 게 약간 도저 눈이 조금 또 약간 턱 좀 내리고 살짝 이렇게 고개. 네. 내가 해줄까? 아니 연습하는 걸로. 일단 연습 단계예요. 한 번에 안 돼요. 네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은영 매직의 영원하기를 바라며 처음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연습하면 됩니다. 그래요. 받아본 적 없는데 선물도 받아보시고. 예. 자, 네네네, 알겠습니다. 가면 또 이걸 또 이렇게 노래처럼. 아, 그렇게 외워야 돼요.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했는데 어땠습니까, 은영 씨? 일단 제 마음의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네. 딱 만날 수 있어서 네. 너무 네. 감사해요. 네, 정말 어려운 시기에 마음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인영 씨 너무 귀여워요. 아, 감사합니다. 이번에 모실 고객님은 말이죠. 깜놀. 방탄소년단 7. 왔어? 그리고 김우빈. 직접 머리는 왜 만주세요? 머리는 왜? 예쁘게 보여야지. 봤어요? 네노라는 스타분들을 직접 키우신 그야말로
마이더스의 손입니다. 와, 오늘의 고객님 누구실지 정말 궁금한데요.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멘탈 케어룸으로 들어와 주세요. 자, 과연 오늘은 어떤 손님일지요? 뒷모습이. 자, 아니 화면이 꽉 차 있죠. 와, 이 어깨가.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오신 고객님, 자기소개 해주세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환골 탈퇴시키는 양치승 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손목. 와, 가슴에 지나는데? 다섯, 더 뽑아, 더. 여섯, 뭐 운동이 쉬워? 아직 몇인데 이제 와? 지금부터 멘탈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몇 마리의 동물이 보이는지 말씀해주세요. 아홉 마리가 뭐냐? 9마리. 다음죠? 아, 우리 양치승 관장님. 아, 반갑습니다. 에휴, 반갑습니다. 아유. 어서 오세요. 예, 깜짝이야. 예, 저희 네. 상담소에서 또 우리 관장님의 성난 근육을 책임질 네네. 작두콩차입니다. 단백질이 좋아요. 네, 양치승 씨 저희 멋있네. 금쪽 네. 상담소 진짜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슬픔과 기쁨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나오실 때부터. 희비가 교체한다. 네. 예. 왜냐면 이제 약간 제 마음속에 슬픔도 함께 와야 되는 거고. 근데 또 이제 박사님을 만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케어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기뻐질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번 테스트는요. 정신연령 테스트입니다. 정신연령. 그런 게 있어요? 네. 아홉 마리가 뭐냐? 9마리. 그렇죠? 저 우리도 한번 해봐요. 하나, 둘, 셋.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덟. 자, 전현도 씨 8마리에서 끝났죠? 잠시만요. 8마리? 이윤주 씨 몇 마리입니까? 7마리? 7마리요. 그림 속 동물 수는 총 12마리였습니다. 아홉 마리라고 했던 양 관장님의 현재 정신 연령은 생각이 많은 30대. 머릿속에 많은 생각과 걱정이 많아 유혹에 흔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8마리. 8마리. 8마리요. 자, 8마리가 모인 정영돈 씨의 정신 연령은 경험이 풍부한 40대. 진짜? 여덟 마리야. 세상을 바라보는 해안이 생긴 상태로 어리석은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입니다. 아니, 근데 때론 이게 참 문제인 게. 가끔은 오 박사님 얘기보다 저게 더 꽂힐 때가 있어. 이거 참 괜찮아. 나한테 좋은 거는 그런가요? 저게 확 땡겨. 그러니까 제일 동생인 거잖아요, 제가. 제 동생이죠. 아주, 아주 좋아요. 근데 지승이 진짜 잘 컸어요.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를 찾아주신 진짜 고민이 있으시겠죠?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서도 이것도 약간 가상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릴 때 좀 이렇게 공상 같은 거 좀 많이 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고민이에요.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너무 이상하게 저를 볼까 봐. 아니요. 이게 지금도 그렇지만 가끔 느닷없이 뛰어가서 밖을 볼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자동차가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근데 그때 두 명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정지해 있었어. 그래갖고 봐라 걸렸다잖아요. 이게 거짓말이야. 신호 대기 중이었나 보죠. 그 신호등 없었어요.
이렇게 신호등 저쪽에 있었고 그리고 약간 지금 TV에 나오는 그런 방송들이나 해외 무슨 특파원들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보여주는 것들 아닌가 있지 않은 것들을 혹시 그 영화 트루먼 쇼 트루먼 그 왜 그 마지막에 얘기하면 안 되죠. 그게 이제 다 그거였잖아요. 네네. 세트장이었고. 맞아요. 지금 다 얘기하셨어요. 다 얘기해버렸네 내가. 아이고 어떡하냐 이거 제가. 그리고 원래 박나래 씨가 키가 2m인데 이렇게 된 거야. 게임인 거야. 아 나는 지금 아바타로 줄인 거구나. 그렇죠. 게임인 거야.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죠. 우리 한번 어린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어린 어린 시절. 시절에도 네네. 이렇게 뭔가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근데 어렸을 때는 그 뭐 딱지 치고 하고 막 이런 네. 다방구하고 술래잡기 네네. 한 네네. 거여서 그리고 워낙 공부를 좀 안 했었어요. 근데 학교는 제가 전교 1등으로 갔습니다. 학교에서 노는 게 너무 좋았어요. 등교를 1등으로. 중간중간에 목적어가 좀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같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굉장히 부지런한 거죠. 저는 학교를 정말 빨리 나가서 그럼 그때부터 이제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칠판 지우개 던지고 뭐. 근데 선생님들은 몰라요. 제가 그렇게 활발한 친구인지. 약간 저희 집안 얘기를 하자면 조금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일단 뭐 새벽부터 공장을 나가셔서 새벽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이제 아버님은 사실은 좀 공무원치고 좀 이렇게 좀 괜찮은 분이었는데 밖에서는 굉장히 호인이에요. 월급 봉투를 갖고 오다가 밖에 너무 힘든 사람 있으면 주고 와요. 엄마야. 그대로요? 아니 근데 집에 그런 느낌인 거예요. 처자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야. 엄마야, 내가 지금 순간 엄마 빙이 됐어. 밖에 나가잖아요. 야, 너는 니네 아버지 같은 사람 없어. 막 이래요. 그럼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제일 짜증났던 거야. 아버님은 사실 집안에서 진짜 0보다 밑에였어요. 0보다 밑에였어요. 정말 심했었어요. 제가 잠을 이게 자다가도 뭔가 인기척이 딱 있으면 눈을 바로 떼요. 잠비가 되게 밝으신 굉장히 밝아요. 그냥 원래 스타일이 이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약주를 좋아하세요. 그럼 이제 새벽에 들어오시면 아버지가 안 들어오셨는데 자고 있다. 하면 욕설을 하시면서 막 자고 있는. 구두발로 찾을 때도 있고. 주폭이 좀 있으셨군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안 들어오시면 긴장을 하는 거예요. 언제 들어오실지 모르니까. 네. 그리고 문 소리가 어떻게 닫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쾅 하면 야 큰일 났다. 시작이구나. 어머머머. 또 어머니 또 힘드시겠구나. 이렇게 어린 가는 나이에도. 거고. 그게 몇 살 때쯤? 어렸을 때 클 때까지 계속 그랬었어요. 네, 네. 예전에는 저희 어머니한테 어린 나이에 도망가라 그랬어요. 내 어머님이 저희 때문에 못 나가시는 거예요. 아버지 성격이 장난 아니거든. 그래서 학교를 빨리 갔다 오는 거고. 네. 왜냐면 집에 있어봤자 뭐 답답하고. 네. 근데 이제 어릴 때야 뭐 어리니까 아버지의 가정 폭력으로부터 어머니나 이제 자신을 또는 형제들을 보호하기가 어려웠겠죠. 나이가 어리니까. 그럼 좀 이제 크면서는 어떤 경우는 조금 이렇게 들이받아 보기도 하고 네네. 아버지랑 싸워보기도 하는데 네네.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었나요? 저희 아버지가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이가 드시면 좀 낮아지잖아요. 그렇죠. 저희 아버님은 그런 게 없어요. 정말 70대가 되셔도 정말 무서울 정도로 퇴직을 하시고 이제 구멍가게를 조그맣게 하셨는데 약간 손님등에도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젊은 친구들이 시비 그러면은 바로 그냥 소위 말하는 귓방망이. 그러면은 귀방만 이상으로 젊은 친구들하고요. 네, 젊은 친구들이 도망가요. 몇 년은 전에 근데 또 이제 좀 집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찾아가서 얘기를 했죠. 사실은 모든 그 안에 있는 걸 다 부셔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참고 얘기를 했죠. 그냥 나가시는 게 어떠냐고. 응? 그러더니 뭐
집을 나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그리고 한 8년인가를 안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뭐 집을 나가셨다 바로 뭐 어머니한테 사과를 했대요. 그래서 그 뒤로는 좀 좋아졌어요. 좀 덜 하셨군요, 아버님. 많이, 많이 덜했어요. 왜냐면 제가 막내거든요. 나이가 좀 있는데 이런 얘기까지 자기가 들어야 되는 자존심도 있고 여러 가지 교차했겠죠. 근데 저는 못 보겠는 거야. 그래서 한 몇 년 전에 아침에 전화 오더라고 어머니한테.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그러셨군요. 그때 보신 게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죠. 네. 그 좀 아버님 돌아가셨다는 그 전화를 받고 네네. 좀 어떠셨는지 좀 들어볼까요? 좀 편했어요. 죄송한 말이지만 좀 편했습니다. 이 좀 편하고 뭐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냥 좀 답답한 게 좀 없어지는 느낌? 좀 그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마음 편하다고 얘기할 수 있냐 이렇게 쉽게 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우리 가족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떠한 설명으로도 이게 납득이 안 되고 개선이 안 돼요. 아버지의 그런 폭력 때문에 잠깐 옆집에 도망을 가도 뭐 하고 왔냐고 의심을 한다든가. 이러니까 이혼을 하면 뭐 합니까? 칼을 들고 쫓아올 텐데 가스통을 들고 우리 집에 올 텐데 그러면 오히려 더 자식들 다치고 그럴까 봐 못하겠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누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이 비극이. 그래야 더 이런 꼴을 보지 않고 우리 어머니도 좀 이렇게 편안하게 숨쉬고 사실 텐데 이런 마음이 왜 없으셨겠어요. 아버지 부고 소식을 듣고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질문인데요. 네네. 정신의학적 질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현실에서의 실제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가 좀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마음속으로 바랬던 적이 있으십니까? 야,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들한테는 되게 죄송한 말씀인데 얘기인데 그냥 고아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어렸을 때 많이 했었어요. 돈이 있건 없건 행복한 가족들 보면 너무 부러웠고 그리고 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분들이 되게 힘들게 외롭게 살잖아요. 그때는 야 저게 더 행복한 거 아닌가? 저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본인을 낳아주신 아버지가 고통이었네요. 그렇죠. 네네. 뭐 고통.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네네. 이건 정말 무의식적인 거예요. 이게 뭐 의식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정신의학적으로 봤을 때 네. 호미사이드 아이데이션이라고 해요. 호미사이드가 뭐냐면 정말 무의식적으로 제거하고 죽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 또 수어사이드 아이데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본능적으로 내가 죽어야 내가 죽어야 끝나겠다. 나를 공포스럽게 하는 대상 어떤 거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 이것을 제거하거나 이런 것들이 인간의 어떤 고통, 공포, 불안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없애고 죽이고 싶은 이런 마음이 무의식적으로 있을 때 인간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굉장한 죄책감과 자괴감과 굉장한 마음의 어떤 내가 너무나 나쁜 인간이구나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을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자주 했었죠. 힘들 때마다 이렇게 쌓이고 쌓이니까 죽었으면 좋겠다, 솔직히. 진짜로.
나는 진짜 집에 들어오면 엄마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당연히 죄책감이 있죠. 마음이 있어요. 왜 이런 생각을 내가 꼭 해야 되지, 이 나이에? 그렇죠.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왜 이렇게까지 이런 남들은 고민할 필요 없는 부분을 어렸을 때부터 너무 오랫동안 고민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고, 빨리 컸으면 좋겠고, 제가 뭐 경제적이든 어떤 거든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게 빨리 했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탈피하고 싶은 게 컸었죠. 왜 해결을 하지 못하니까 탈피하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커지더라고요. 이게 참 세상이라는 게 게임이 아닌가. 이게 게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가상현실. 네. 이게 게임이 아닌가. 나한테 굉장히 이렇게 힘든 고난을 줬으면 나중에 나이가 좀 들어면 좀 게임에 성공하는 행복한 게 뭐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어렸을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멘트인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시승 씨의 어린 시절을 한번 우리가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봅시다. 죄송해요. 이런 표현에서 지옥입니다. 가장 편안해야 될 집이 지옥인 거예요. 이거를 어린아이가 어찌 견뎌내는 게 쉬웠을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현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느끼면 너무 아파요. 아프고 끔찍해요. 두려워요. 공포스럽고. 그렇게 되면 사람은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좀 떨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현실감이 많이 생겨요. 이것을 derealization이라고 하는데 비현실감이라고 하는데요. 일상에서 어떨 때는 문득 지금 내가 뭔가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연극이고 진짜 나는 저기서 이 연극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싹 드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의미하고요. 또 depersonalization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사람이 낯설게 느껴지고 이 사람의 관계에서 이렇게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PTSD 이런 말을 하죠. 트라우마라고 말할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치승 씨는 그러한 공상하는 시간이라도 없으면 눈 떠서 잘 때까지 너무 지옥 같고 공포스러운 이것을 계속 느끼고 있어야 되니까 아마 견디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이런 가정폭력이 있는 이 상황을 현실이라고 느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세상이 혹시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그렇게 한다는 게 믿기지도 않는 거죠. 왜냐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럴 때 이제 굉장히 현실 감각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면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확인하고 이런다는 거는 완전히 아직 그 아픔이 없어졌다고는 못 보는 거예요. 그렇죠. 뭐 우리가 어떤 사건이 종결이 된다고 해서 그 사건 내지는 그 사건에 관련됐던 사람들과 경험했던 수많은 아픔과 기억들이 딱 책장을 넘기듯이 접어질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왜 아버지가 밖에서는 굉장히 그 호인 네. 소리를 들으셨을 네. 거예요. 근데 치승 씨가 보는 아버지는 집에 와서는 지옥 같은 지옥을 펼치는 그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사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통합된 어떤 본인의 기준과 개념을 갖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말하는 저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정말 그럴까? 내지는 저 사람 관장님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글쎄 정말 그럴까? 언제나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치승 씨만의 고집스러운 기준 하나 정해서 그것을 매달고 가지 않으면 삶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 말씀이에요. 저도 이제 제가 기준점이 있는데 그 기준점이 많이 흔들리고 지금은 그 기준점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제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도덕적이고 잘하는데 어떤 또 한 면은 도덕적이지 못하고 나쁜 짓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모르겠어요. 크게 한번 당한 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체육관이다 보니까 이제 기구를 거래하잖아요. 그렇죠. 이 기구 업자죠, 사실은. 기구 업체를 하는 친구인데 어느 날 이제 기구를 사야 되니까 돈이 없어서 좀 빌려달라 몇 천을. 그래서 보내줬어요. 몇 천이나? 네. 다음날 연락이 오는 거예요. 10년 동안 하라는데. 10년이면 꽤 네네. 긴 기간인데요. 더 큰 거는 저희가 이제 체육관을 제가 이제 지점이 몇 개 있었고 체육관을 막 확장하다 보니까 제 오른팔인 매니저한테 이 체육관 전체를 맡겼어요. 근데 맡겼는데 전 지점이 무너진 적이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약간 뒤통수를 제대로 쳤죠. 그 몇 개.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이간질부터 해서 사람을 굉장히 나쁜 사람을 만들어 놨던 거예요. 주변에 있는 직원들이 그분을 믿으세요? 왜? 아, 그렇게까지 얘기해. 네, 있었어요. 그래갖고 주변에서 먼저? 네,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애였거든요. 야, 너 뭔데 그런 얘기를 하니? 너 굉장히 오래됐고, 내 진짜. 세월이 친동생 있는데, 같이 이러면서. 세기네야, 왜? 그래도 무슨 문제가 있었니? 아니에요. 근데 믿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길래. 그리고 이 얘기를 이 친구한테 한 거예요, 근데. 오른발한테. 우리 양치승 씨. 제가. 아, 네. 완벽하게 다 얘기는 안 했지만, 너 혹시 무슨 일 있었니? 믿으니까. 네. 근데 결국은 이 친구가 이 친구를 왕따시키는 거예요. 제가 그 퇴사했어요. 퇴사. 그때가 가장 제 인생의 충격적인 사건이라 4년 동안 거의 술로 살았었어요. 사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돈보다는 돈이야 뭐 벌면 되니까 하면 되니까. 근데 사람한테 얘는 완전히 친동생이라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정말 잘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딱 당하니까 이게 힘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 뒤로 여태까지 저는 이제 지점을 굉장히 많이 차리려고 했었는데 그 뒤로는 지점을 안 차리고 있었거든요. 10년. 아니 근데 그런 일이 거절을 좀 하신다든지. 근데 그런 거 이게 제가 약간 그런 걸 잘 못해요. 이게 안 해주면 부담스러운 거야. 이걸 들어줘야 될 것 같아. 네, 잠을 못 자겠는 거야. 거절하면 약간 창피한 미안하고. 사람이 된, 미안하기도 하고 약간 창피한 사람이 된 느낌이고 오죽했으면 얘가 나한테 부탁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웬만하면 내 선에서 있는 것들은 들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들어주면 약간 뭔가 답답해요. 신경 쓰이고. 저는 이제 성훈 씨랑 친해서 양 관장님 얘기를 이제 가끔씩 들어요. 사실 이제 코로나 시국 때문에 체육관들이 다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잠시 이제 그 체육관도 문을 닫다고 들었는데 그때도 이제 같이 일했던 직원분들 월급을 대출까지 받으셔가지고 그걸 다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대단한 분이라고 들었거든요. 아니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대단한 일이죠. 근데 쉽지 않죠. 네네. 네, 근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때 당시는 그나마 제가 이제 갖고 있는 돈이 있다 보니까 저도 힘들지만 직원들도 힘들고 그러면 이제 약간 같이 살아보자 해서 간 건데 사실은 그 모아뒀던 돈들이 거의 이제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못 해주고 지금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관장님, 저는 평생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럼 양 관장님은 그들한테는 어떤 사람인 거죠? 지옥의 삶에서 꺼내준 사람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은인이죠. 은인이죠. 네. 그럼 은인은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죠.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이게 치승 씨한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원래 좋은 사람이에요. 원래. 근데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갚아야 될 정도의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그 위치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어야 하고 본인은 그런 말을 듣는 포지션에 있어야지만 굉장히 삶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중요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형태든 자식이 부모를 닮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끔 가다가 거울을 볼 때 저희 아버지 얼굴을 볼 때마다 거울을 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네. 왜 닮았지? 아,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너무 싫었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많아서 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공감을 하죠. 근데 뭐 니네들이 막 나중에 아빠가 됐든 뭐가 됐든 다른 사람이 돼야 되고. 근데 이제 주변에 이제 그렇게 생활하지 않은 좀 행복하게 지낸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몰라요. 야, 그래도 임마 너 그러면 안 되지 아빠한테. 뭐 하면 어쩌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당해보지 않으면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그런 마음이 많이 차지하고 있으면 생활 속에서 어떨 때는 누가 밉기도 하고 누가 의심이 되기도 하고 또 싫다고 말할 때도 있고 거절을 할 때도 있는데 내 자신 안에 쉽게 말하면 그런 피를 물려받아. 이런 생각이 들 때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남들로부터 좀 빌려주지, 왜 안 빌려줘? 이러한 어떤 좋지 않은 평가라든가 뒷말을 들을 거라고 예상만 해도 그게 너무 괴롭거든요. 그러면 거절을 잘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이 치승 씨와 치승 씨한테 도움을 받는 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시작부터 치승 씨 내면 안에 있는 본인이 본인을 바라보는 그런 부분일 거라고 봐요. 네,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이 얘기를 좀 들으면서. 네. 근데 아내분 입장에서는 약간 좀 답답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지금 코로나 시국에 우리 가정은 힘든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다 퍼주고 있었잖아요. 가정에서도 사실 좋은 소리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제가 집에서 이렇게 약간 뒤통수를 맞아가 이런 걸 잘 몰라요. 힘든 얘기를 집에서는 잘 안 해요. 그럼 아내분은 지금 뭐 공업자라든지 이런 걸 전혀 모르세요? 알고는 있어요. 나중에. 나중에. 제가 마음의 상처가 좀 치유됐을 때. 나 말고 굳이 다른 사람이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또 얻는 위안이 있잖아요. 저는 위안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를 걱정시키는 일을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좋을 때 하면 되죠. 굳이 나쁠 때 굳이 그거를 함께 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누구한테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이 해결되진 않거든요. 원래 가족은 네네. 인생을 나누고 살아야 돼요. 인생을 나누고 같이 산다는 거는 행복과 기쁨도 들어가지만 고통과 안타까움도 나누는 겁니다. 나눈다는 거는 꼭 해결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가장 나에 가깝고 가장 나와 이해와 공감의 끈이 잘 연결되어 있는 사람하고는 나누어야 되는데 우리 치승 씨는 어릴 때 이걸 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 공포스럽고 지옥 같은 삶을 주는 아버지와 무슨 행복과 기쁨을 나누었겠습니까? 그 아버지와 어떤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의논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어머니에게 힘들다고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머니 본인 자신의 그냥 안위를 하나 지키는데 평생 여유가 없으셨을 텐데요. 그걸 너무 잘하셨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거를 좀 경험하셨으면. 그리고 치승 씨의 배우자는 충분히 이걸 하실 겁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워하시기보다는 아마 평생 손을 잡고 가는 동반자 역할을 잘 해주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치승 씨는 본인의 아버지하고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커가면서 아빠와 나누고 싶어 할 겁니다. 본인들의 갈등도 나누고 고민도 나누고 때로는 아빠의 어려움도 듣고 싶어 할 거고. 저는 치승 씨가 어렵겠지만 왜냐하면 이 경험이 없어서 매우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이것 좀 해보셨으면 하는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쭉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선생님이 은영 매직을 이렇게 뿌려주실 거예요. 몸을 엄청나게 단련하셨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마음의 담금질. 이제는 내가 나한테 말을 걸어보는 거예요. 치승아, 요즘 뭐가 힘들어? 뭐가 제일 고민이 돼? 그럼 이건 누구하고 나눠야 될까? 이제 이거를 거울을 보고 좀 한번
얘기를 해보시는. 그래서 이 순하고 선한 양치승이라는 사람을 거울로 자꾸 확인하시기를 저는 권합니다. 네. 약간 직원들이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요. 상담소 갔다 와서 혼자 참하고 거울 보고. 거울 보게 중얼중얼하셔. 네. 체육관이 3면이 거울이거든요. 그러네. 너무 완전 좋네요. 거울이에요. 그렇지, 네. 그렇지. 몸을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체육관이 이제 몸을 보잖아요. 근데 저 혼자 이제 얼굴을 보면서 이제 하면 이제 네. 네. 노력하시라는 거죠. 네. 그럼요. 자, 양치수 고객님,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 주세요. 네, 그럼 이거는요. 네. 짜잔! 잊지 마시라고. 아우 마음의 쇠질을 하자.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렇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기순아, 요즘 힘들어? 힘든 거 없니? 그래, 넌 잘할 수 있어. 언제나 난 널 응원한다. 파이팅. 마음의 세지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힘단해지시길. 네, 여러분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로 많이 많이 놀러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3년 전 정도 아이가 방에서 혼자서 뭘 막 하더라고요. 눈썹을 반 정도 잘라놓고요. 눈썹을 민 거예요? 네, 밀었어요. 녹말가루를 바닥에 다 풀어놓고 그걸 이렇게 지근지근 밟고 있는 거예요. 안 하던 행동을 자꾸 하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김혜리 씨와 의견이 다른 그 어떤 분을 제가 만나볼까 합니다.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 10